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엑시오스의 새로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공화국과 실제로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려고 했을 때 워싱턴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합의를 이끌 권한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을 우회해서 이란의 강력한 혁명 수비대와 직접 비밀 연락 채널을 열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라크 쿠르드족 지도자인 나티를 네치르반 바르자니를 중간자로 삼아 IRGC 사령관에게 접근해 이란 군부 지도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결국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금한 점은 이 일이 테헤란에서 실제로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를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연락 채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특파원 칼리드 슬레딘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백악관이 이란의 공식 협상가들을 건너뛰고 혁명 수비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건 그리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마스와도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죠. 그리고 만약 이전 트럼프 행정부까지 포함한다면 그들은 김정은과도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는 직접 대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어왔죠. 특히 하마스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쿠슈너와 휘트코프가 하마스와 대화하고 있다고 걱정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직 인질들이 가자 지구에 있었고 2025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에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들은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신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지요? 우리는 카리고프와 외무장관 아라크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들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혁명 수비대나 최고 지도자로부터 실제로 권한을 받았는지조차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가정보국장인 툴시 가버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르자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르자니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인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실제로 그는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이란 정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 특히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IRGC나 그곳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협상 끝에 그들은 보안 전화기를 가진 사람을 이라크의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안 전화기로 그는 IRGC를 이끄는 바히디 장군, 바히디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 우리가 그 대화를 승인했고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상은 잘 풀리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라크 쿠르디스탄에서 비밀 회담을 열고 싶어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란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곳에서 작업 관리들을 노릴까 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점이 앞으로 있을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된 안보 우려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음 협상 라운드에 관해서는 우리는 칼레바프와 다라지 두 사람만이 이 모든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YD는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즉 이란의 양보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YD이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 혹은 그의 측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왜냐하면 그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는 아직 자리에 오른 지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지금 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일부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상태와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그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안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한 번 더 전투가 벌어진다면 분명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표적이 될 것이고 최고 지도자도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라크 쿠르디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은 정보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자산들도 활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팔리일 씨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